대통령은 임금님과 달리 불편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 불편한 장소에 가야 하는 거다. 그것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송구하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다양한 공급 대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대안도 얘기했지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가장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님. 예. 그래서 홍세화 씨는 어쨌든 야당이 아닌 굉장히 진보적인 언론인사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언론인사 봤을 때도 그 실패에 대한 진단이 없는 사과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나 어제 하신 말씀이 신년사입니다. 기자회견도 아니고. 그 짧은 신년사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리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의 대책 발표가 설 전이기 때문에 한참 마련 중에 있고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일정들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제되고 축약된 언어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국토부 장관의 발표가 있고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뭐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병민 위원님 말씀을 동의하면서 제가 한 말씀 보충을 드리면 이 문제는 어떤 정부의 잘잘못이 아니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도 이게 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국민 감정을 건드린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 단위로 5년 단위로 끊어서 비판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느 정부가 되든 실패한다. 부동산 3법, 소위 임대차 3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임대차 3법이 이게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유보해야 합니다. 그 정책의 방향이 옳다는 것은 이미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 후보께서도 이걸 똑같은 걸 공약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이 3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기 전에 이미 이 시장의 전세가 모든 것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이 그 법 때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자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다음에 공급이 지금 되겠냐 유승민 의원 비판이 계셨는데 아니 대통령 후보시기나 하시면 저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 처음부터 공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공급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박할게요. 전에도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오래 걸린 일인데 수도권 택지 공급 면적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도 4,800만 평, 이명박 대통령 1,900만 평, 박근혜 대통령 130만 평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뭘 어떻게 공급합니까? 택지 1,600만 평 마련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련된 것이 다음 정부 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되더라도 이걸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니까 저희가 모든 정책 책임 다 지지만 그러나 이 대책만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떠나서 길게 긴 시각으로 보고 함께 서로 이 원인들에 대해서 진단을 함께하고 대책을 세우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변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서울시장 선거 하지 않습니까? 예. 박수현 대변인께서 택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예컨대 신도시라든지 뭐 그린벨트라든지 이제 외곽에 있는 일을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야당 후보들은 야권 후보들은 전부 다 그거 들고 나올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강남 재건축은 좀 정부에서 막아놨고 강북의 도심 재개발 같은 것은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 도심 재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약간 야당이 비판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창신동의 벽에 이제 그림 그려놓고 이게 그 바깥 사람 보기 좋은 거지 그 동네 사람들 살기 좋은 거냐라는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 신택지 말고 그걸로부터 공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일 핫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글로벌한 이슈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거 면적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직장 안 나가고 집에서 일하고 예를 들어서 애들이 또 집에서 공부하고 하니까 밤에만 살짝 들어왔는데 다 한 칸 한 칸씩 가지고 컴퓨터도 한 대씩 있어야 되고 내 집도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심보다는 약간 외곽에 평수가 넓은 집들의 인기가 높아진다. 우리나라도 아마 중형 아파트에 대한 소구력이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또 정부 비판받는 것 중에 아까 이제 여당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3, 4인 가구가 지금 급한데 뭐 1인 가구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1, 2인 위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 같아요. 네.